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전국 지방선거가 하루 남았습니다. 아직 경기와 충청 지역은 여야가 혼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승패를 좀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에 조금 관심이 좀 덜 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같은 날에 전국의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물론 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이제 출마하면서 이 인천 계양을하고 이제 경기 성남 분당갑 이 지역은 이제 관심을 좀 끌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5곳은 사실 누가 출마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판세 그리고 이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기준일인 5월 26일 그 이전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가 나선 두 지역 있죠. 이제 두 후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나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좀 여유가 있는 분위기죠. 주말 이제 엊그제는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 지원하는 데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론조사상 여유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데도 주말에 인천에 이제 떠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데 지원 유세를 못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구에서 이제 막판 선거운동, 막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다 보니까 상대 후보, 사실 정치적으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에게 거의 박빙, 그리고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 후보였던 거대 여당, 그 당시 여당의 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이번에 실패한다면 이제는 정말 정치권을 떠나야 할 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곳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5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당하고 계양을 두 곳을 빼면 보궐선거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5곳 중에 2곳이 영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사실상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대구 수성을,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의 지역구,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 여기도 이제 경남지사 출마로 비었죠. 이 2곳은 국민의힘 후보, 여성 후보 2명이 이제 공천을 받고 지금 뛰고 있는데요. 대구의 이인선 후보, 그리고 창원의 김영선 후보, 이 두 후보는 이제 상대 후보를 여유 있게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국민의힘이 원래 텃밭인 이 2곳에 둘 다 여성 후보를 공천했다. 뭐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곳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선 후보 2곳, 영남 2곳 빼고 수도권도 영호남도 아닌 어찌 보면 이 중립 지역인 이 3곳이 여야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3곳 중에 강원, 원주, 그리고 제주, 을 지역이 여야 후보가 초박빙, 접전,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는 이제 사실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여기 빈자리인데요. 국민의힘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정아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주시장을 3번이나 한 원창목 후보, 이 2분이 나왔는데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 것도 없이. 근데 원주라는 곳이 이제 최근 선거에서는 좀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죠. 21대 총선, 지난 총선에서 원주, 그러니까 갑을 2개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 2개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 시장도 민주당이었고, 또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이제 이광재 후보의 고향이죠. 또 지금 요번에 이 지역의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 원주시장 3번이나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민주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이제 춘천보다 많고요. 민주당이 지금 강원지사 선거도 굉장히 불리한 판세인데,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잃는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민주당 기반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 을, 여기도 한번 좀 볼만한 지역인데요. 국민의힘 부상희 후보, 그리고 민주당 김한규 후보,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5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두 후보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제주 출신이면서 서울대 나온 변호사, 70년대생, 약간 뭐 젊은 편이죠. 이 2명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로 맞붙었습니다. 뭐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면, 이 비슷한 스펙을 가진 두 사람의 차이점은
부상일 후보는 이제 뭐 10년 이상 몇 번이나 제주에서 수차례 출마를 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도 하면서 제주를 좀 지켜왔던 사람이고요. 김한규 후보는 이제 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방송도 많이 탔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 정치권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은, 그동안 제주와 별로 이렇게 뭐 연고는 있지만 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김한규 후보는 좀 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청와대의 정무비서관 출신입니다. 근데 원래 뭐 정치를 막 했던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40대 변호사, 그리고 뭐 옛날 말이지만 얼짱 뭐 정치인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해진 인물인데요.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뭐 보수 지역이 유리한 지역에서 나와서 좀 민주당 지지층의 시선을 많이 끌었죠. 근데 어느새 또 분이 제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2년 전 총선 때 경기도 부천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강남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주입니다. 2년 사이에 참 많이 뭐 돌아다닌 게 아닌가 싶은데,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또 앞으로 좀 팬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충남 보령 서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그 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빈 지역이고요. 여기는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대결을 하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에 두 곳과 달리 좀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 장 후보가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이변이나 뭐 굉장히 뭐 주목해야 할 중앙 뭐 정치에서 주목할 만한 면은 크게 없는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7곳을 봤는데,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 중에 원래 이제 의석은 국민의힘이 4개, 민주당 3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역이었던 4곳,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여러 가지로 볼 때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유 있게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3개 민주당 지역이었던 곳, 여기는 정말 초접전입니다. 인천 계양을, 원주 갑, 제주 을, 뭐 다 오차범위 내고 누가 될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지금 하루 남았는데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사실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막판, 오늘 뭐 추경으로 이제 소상공인 보정, 뭐 손실보상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고, 막판의 정치적 이슈, 흐름, 바람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승패가 갈라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코로나 손실보상금 문제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성비위 사건, 그리고 뭐 법무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어디로 가느냐, 뭐 이렇게 줄줄이 선거를 보통 지방선거에서는 하는 게 보통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고,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3월 9일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4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제 근데 국민의힘 뭐 이낙연 후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나갔던 분들이 다 비었는데, 국민의힘이 4개 중에 4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조심스럽게 여당에서는 완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너무 미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판단하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좀 분위기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완승, 뭐 싹쓸이를 하게 된다면, 뭐 그래도 아직 여소야대, 뭐 170석 가까이 되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110석 조금 넘는 국민의힘, 뭐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계속 국회를 장악하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총리 인준도 막 되게 선심 쓰듯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국회를 거의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것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총선이 한 2년 남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도 사실 조금 국회의 분위기가 여기 이번 보궐선거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